멈춰버린 하루. 35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70세 이정국 씨. 그는 은퇴 첫날 오랜만에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눈을 떴다. 하지만 막상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묵직하게 울리고 다리까지 퉁퉁 부어있는 걸 느꼈다. 아, 내가 이렇게 피곤했었나. 출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지자 하루는 어딘가 덜컥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TV만 켜두고 의미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전인지 오후인지조차 모르게 시간이 흘러버렸다. 며칠이 지나자 증상은 더 심해졌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갑작스러운 현기증 때문에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함께 온 상태예요. 몸이 멈춰 있으니 마음까지 지친 겁니다. 아침에 20분만 걸어보세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톡하고 건드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20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 될지. 포기하고 싶은 아침들. 의사의 조언에 힘입어 이정국 씨는 다음 날 아침 공원으로 나갔다. 하지만 첫 발걸음부터 모든 게 힘들었다. 몸은 예전과 달랐다. 단 10분을 걷지 못해 숨은 턱까지 차오르 고무높은 바늘로 찌르듯 쑤셔왔다. 그는 벤치에 털썩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이걸 어떻게 매일 해?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아침 공원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그들의 가벼운 걸음과 달리 자신의 몸은 납처럼 무겁기만 했다. 게다가 은퇴 후 함께 지내던 동료들과의 연락도 줄어 이정국 씨는 어느새 혼자였다. 혼자인 아침, 혼자인 점심, 혼자인 저녁. 그 외로움이 걷기에 작은 실패 하나조차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 나이도 들었는데 내가 뭘 더 하겠냐?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변화하려는 마음마저 서서히 꺼져갔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정리하지 않은 우편물 더미를 무심코 뒤적이다 작은 크림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딸이 보내온 편지였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아빠는 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그 길을 아빠 자신에게도 만들어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다. 마치 오래 묵혀둔 감정에 불이 켜진 것처럼.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날 밤 이정국 씨는 오랜만에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다시 걸어보는 아침,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다음 날 아침 이정국 씨는 전날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무릎도 뻐근했지만 딸의 손편지에 적힌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아빠는 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살짝 일으켜 세웠다. 그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고 떨리는 손으로 운동화를 묶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신발끈을 묶던 그 손이 이날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듯 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첫 발을 내디는 순간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딱 20분만 걸어보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호흡은 벅찼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 포기하려는 마음과 버티려는 마음, 그 두 감정이 공원 산책로 위에서 맞붙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국 아니야? 너 맞지? 그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같은 노선을 달리던 버스 동료 박 씨가 서 있었다. 야, 너도 여기 나오네? 나도 건강 때문에 걷기 시작했어. 둘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이정국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만 뒤처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둘이 함께 걷자 시간은 20분에서 어느새 30분, 40분으로 늘어났다. 힘들다고 느낄 틈도 없이 오랜 친구와의 대화가 그를 이끌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은퇴 후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걸어 나왔구나. 다시 살아나는 삶의 리듬.
걷기를 시작한 지 3개월 후 이정국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릎 통증은 크게 줄었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자주 오던 현기증도 사라졌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따라 변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하루 가규칙적인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공원 걷기, 점심에는 오랜 친구들과 식사,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은퇴가 종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떠올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겠네, 멈춘 게 아니었어. 잠시 쉬었던 거지. 어느새 그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거울 속 표정은 더 이상 지친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다시 찾아온 생기였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 하루의 첫 20분은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는 시간이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용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아침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려 하는데 혹시 도우미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달의 손편지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아빠는 늘 길을 만들어주던 사람. 그래 한 사람만이라도 그 길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도와드릴게요. 같이 걸어봅시다. 그날 이후 이정국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는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늘 혼자였던 공원 산책은 이제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을 보며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내 삶이 다시 시작된 건단 20분에서였다.